많은 과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여건에서 산사태와 산불 같은 산림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산림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림 지역에서의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 김송현입니다. 산림과학자가 알려주는 숲 이야기, 숲톡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화사한 봄이 지나고 뜨거운 햇빛, 짙은 녹음이 인상적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장마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계절이죠. 이 기간에 가장 바쁜 분인데요. 오늘은 과학원의 작은 기상청, 장근창 박사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 장근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시면서 날씨는 좀 괜찮으셨나요? 네, 밖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덕분에 선선하고 그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이번 주 일기예보를 좀 살펴보니까요. 날씨도 변덕스럽고 또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예보가 종종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 시기에 좀 제일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계절마다 날씨가 달라지고 요즘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극한의 날씨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매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와 같은 산림 재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고 있고요. 하긴 그러네요. 숲이나 자연은 이제 날씨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니까요. 저는 박사님 뵙기 전에는 좀 산의 날씨만 연구한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로웠는데요. 산의 날씨를 연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날씨 그러니까 이제 날씨와 기상은 이제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상의 중요성은 예전 선배 연구자들부터 그 중요성을 잘 알고 관측을 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산악 지역의 기상의 현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건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이후로 산불이나 산사태와 같이 산림 재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네. 산지에 특화된 기상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네.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2012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날씨는 이제 산림과학 분야의 모든 부분에서 기반이 되는 좀 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보다 연구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네요. 네. 앞에서 이제 박사님의 과학원의 작은 기상청이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박사님의 연구 분야인 산악기상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기상청은 주거지처럼 일반 생활권을 위주로 기상을 관측하고 있고 네. 우리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산림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특수기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과 평지의 기상 상황은 매우 이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산의 특수기상 정보를 정밀하게 관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형이 복잡하다 보니까 변수도 그만큼 많겠네요. 그럼 기상 상황을 관측한 데이터는 좀 어떻게 쓰이나요? 네. 산림 임업 분야에 적합한 응용 기상 콘텐츠를 만들고 네. 이러한 기상 빅데이터를 서비스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는 7명의 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현재 이제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적은 인원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작은 기상청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우리는 산림 지역에 특화된 정보라고 하셨는데요. 산림 지역이랑 평지는 좀 많이 다른 걸까요? 일반적으로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기온 감률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보통 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0.6도씨 정도 낮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산림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생활권에 비해서 약 2도씨 정도 기온이 좀 낮고요. 네. 바람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서 최대 한 3배 정도 강하게 불고 강우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배 정도 많이 내리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산으로 출장을 다닐 때면은 일부러 옷을 좀 더 챙기기도 하는데요. 박사님도 출장을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평지랑 다르게 산의 날씨가 다른 경우를 좀 경험하실 것 같거든요. 좀 어떠세요? 많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현상은 네. 산 아래에선 분명히 맑았던 날씨가 네. 산 위에 올라갔을 때는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거나 바람이 쌩쌩 불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흔하게 접하게 되고요. 네.
특히 봄철 같은 경우에는 산 아래에서는 분명히 온화한 날씨가 유지가 됐었는데 네. 갑자기 매서운 추위가 우리를 이제 반긴다든지 아니면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를 때는 꼭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아무래도 지형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산은 고도가 높고 네. 지형적으로 매우 불규칙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산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기상 현상이 몇 가지 있는데 네. 그 대표적으로는 산곡풍, 활승한개, 그리고 산구름 이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산곡풍이나 활승안개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산곡풍은 주로 계절풍이 없는 맑고 고요한 날 주로 발생이 됩니다. 네. 낮과 밤의 국지적인 기온의 차이로 이런 바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큰 바람이 없는 맑은 날 산 정상부에 올라간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럴 때 보면은 산 아래에서 산 위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것들을 느끼셔보신 적이 아마 있을 텐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밑에서 위로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는 곡풍이라고 부르고요. 네. 해가 진 이후에 산 정상부에서 산 아래로 부는 바람을 산풍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바람을 합쳐서 네. 산고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활승안개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온난 나습한 공기가 산 비탈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차갑게 응결이 됩니다. 그러면 구름이나 안개처럼 이런 모습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네. 지금처럼 비가 그친 후에 마치 구름이 산을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템플스테이 다녀왔는데 그때 비슷한 현상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요. 한번 관심을 갖고 비가 그친 후에 산을 한번 봐주시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송현쌤은 산울림이라는 그룹의 네. 산할아버지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그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그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산 위에 구름이 이제 모자처럼 네. 이렇게 좀 생겨진 구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네. 우리는 흔하게 산구름이라고 부르고요. 삿갓 모양처럼 둥글게 네. 형성되어 있는 구름을 삿갓구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산 정상부에 특정 조건이 만들어지면 생성되는 구름인데요. 네. 산 정상부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이제 구름이 형성되긴 하는데 네. 실제로 그 안에서는 엄청난 기류가 형성돼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구름 안에서는 대기 형태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가사 중에 이놈하고 뭐 물벼락 내리시네, 뭐 천둥처럼 고함을 치시네, 뭐 이런 것도 진짜일까요? 맞아요. 기류가 산 사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응결작용이 일어나고 네. 충분한 양이 되면 그것은 다 비로 내리게 지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이때 비가 내려지면서 대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가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이놈하고 고함 치시네라고 하는 게 천둥 번개가 동반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요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사실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노래인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럼 제대로 된 산악 기상을 좀 보려면은 꽤나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산악기상 관측망은 대부분 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산림청에서 설치, 운영, 관리 네.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설치부터 시작해서 관측이나 모니터링까지 이렇게 높은 곳에서 하면은 수고로움이 클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고생해서 산의 기상망을 설치를 하고 산악 기상을 관측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등산이나 산악 활동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리서치 전문 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이 선호하는 여가 활동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1위가 등산이라고 해요. 게다가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네. 성인 기준 등산 트레킹 인구는 2008년 1886만 명에서 2025년 299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산림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을 위해서라도 산악 날씨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등산하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일기예보를 확인하듯이 이제 등산객분들도 산의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산의 날씨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악기상 정보 시스템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산악기상 정보 시스템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악기상 관측 시설은 511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누리집에서는 실시간 기상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백대 명산과 자연 휴양림에 대한 날씨 정보와 등산 쾌적 지수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등산 쾌적 지수라니까 이제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네네.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산악 날씨 예보를 정확도 높이고자 기상청과 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해상도로 산악 날씨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매 시간 간격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네. 3일 전에 선제적으로 제공을 해서 산악 활동하시는 분들이 미리 날씨를 확인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1시간 간격으로 업데이트되고 3일 전에 이제 예보를 한다고 하면 거의 실시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리 산림의 날씨를 알게 되면은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산악 활동을 하고 또 산에 갈 때 편하게 준비하게 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정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산악기상 정보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산악 기상 정보 시스템 누리집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를 미리 알면 등산하는데 좀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요. 비가 많이 오면은 아무래도 미끄럽기도 하고 이제 산사태 위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산악기상을 활용하면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산림 재난을 미리 예측하거나 실제로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요즘처럼 이제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거나 하면은 혹시 산사태가 나지는 않을까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날씨를 미리 알면은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강우 분포도에 산에서 관측한 강우 정보를 서로 융합을 해서 공간 분포도를 만들어요. 네.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이제 산사태 예측을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자면 2016년 태풍 차바가 울산과 경남 지역을 비껴갔어요. 이때 산악기상 정보를 융합을 해서 강우에 대한 상황을 우리가 재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재분석을 해보니 그 지역의 최대 시雨량이 한 50mm 이상 네.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시우량이 50mm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좀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네, 그 정도면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우주의보와 경보로 예를 들자면 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60mm의 비가 내리거나 12시간 동안 110mm의 비가 내리가 예상될 때 네.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90mm의 비가 내리거나 12시간 동안 1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이거 호우경보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시간당 강우가 50mm 가량 증가했다는 것은 네. 호우경보 수준으로 비가 엄청나게 내렸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권에 비해서 산에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측하고 나아가서 예측할 수 있다면 산사태 발생 위험도를 우리가 조기에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큰일 날 만한 상황이었네요. 말씀하신 대로 산악기상 정보가 그 위험한 산림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니까 정말 유용하네요. 네, 오늘은 강우와 산사태 사례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 실제로는 산불 예방과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악기상 정보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봄철 꽃나무 개화 시기 예측과 가을철 단풍 시기 예측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국민 여가 활동에 매우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정보잖아요. 산악기상은 여기저기 꼭 필요한 정보네요. 네, 그렇죠.
날씨는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깝고 모든 것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당연한 것들이 응용 연구나 다른 곳에서 이제 또 기반 연구 데이터로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고민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다른 연구의 기반 자료가 되기도 하고 응용 연구에 활용이 된다니까 역할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협업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요즘은 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네, 요즘은 산림 재난 분야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산악 지역에서의 기상 관측을 넘어서 산림 특화, 기상 예측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는 기상 정보를 활용해서 산림 과수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임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하시는 연구 모두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슬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박사님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못다한 이야기나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기상 여건들은 불확실성이 많이 커지고 있고 네. 극한의 날씨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많은 과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여건에서 산사태와 산불 같은 산림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산림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림 지역에서의 날씨와 기후 변화를 정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누구나 신뢰하며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면서 국민 누구든 손쉽게 산악기상 빅데이터를 사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산림과학자가 알려주는 숲 이야기 숲톡 산악기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